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꼭 챙기세요. 제가 정규 기간 때는 사실 거의 이제 한계까지 밀어붙이거든요. 전 이게 재밌어요. 그런데 지금 또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고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날씨가 갑자기 변했어요. 더우니까 임장 다니면 덥거든요. 좀 가볍게 입고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일교차가 막 나니까 이게 좀 괜찮나 싶었는데 좀 오더라고요. 그래도 전 이렇게 미친 듯이 할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께 당당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다니면서 부동산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고 나서 이런 기사를 보면은, 할 말이 생겨요. 지금도 원래 영상 제작 계획이 없다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그냥 바로 볼게요. 자, 기사가 꽤 중요한데요. 추석 전 공급 대책 발표, 3기 신도시 공급 앞당긴다인데 내용을 쭉 보고 여러분이랑 대화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의견을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찬지. 다음 보세요.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막힌 자금줄을 뚫어주는 방안도 담긴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PF 만기를 연장해 준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제가 좀 다이렉트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공사가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안 좋아요. 토건 세력이에요. 투기꾼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안 좋아요. 토건 세력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 대 주워 팰 때마다 표가 나와요. 그래서 막 때리다가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잡고 야 건설사, 시공사 죽겠지? 죽겠지? 나를 위해 죽어. 살려줄 마음 없어. 죽는데 나 똥 치우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죽지 말고 나 가면 나중에 다른 사람 오거든? 그때 죽어. 이거예요. 제가 비아냥거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시행이나 이쪽 전문하시는 분한테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여쭤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수요를 죽여놨어요. 시장이 비정상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무슨 규제를 풀었다고 하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PF 만기 연장을 연장해주겠다는 건 나중에 망하라는 거예요. 이자를 더 오래 내다가 말라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쉽게 파산을 못 하거든요. 이거 저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 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다. 공공부문. 민간이 아니에요. 그럼 더 내려볼까요? 여기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박합수 건국대 교수님. 3기 신도시를 제대로 개발해야 1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 입주 이후 30년밖에 안 된 도시를 재정비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으신 얘기 아니세요? 국가적인 낭비요? 아니 여러분 이거 그럼 예를 들어서 분당 주민 여러분 이 나라 거예요? 여러분 나라한테 월세 주고 사세요? 아니 여태까지 뭐 세금이랑 이자 한 푼 지원받은 거 있으세요? 국가적인 낭비라고요? 아니 내 집이 낡아서 땅 주인들이랑 같이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이 정권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니 그리고 이거 보세요. 박원갑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님은 수요를 건드리지 않고 공급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자금 경색을 해소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 사업 리스크가 커서 공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컨베이어 벨트를 갈아 끼워주거나 기름칠을 해주겠다. 그럼 제품을 제대로 팔게 해주던가요? 제품 가격 제한하고, 제품 살 수 있는 사람 제한하고, 제품에다 이자 올리고, 제품에다가 세금 올리고, 이건 왜 다 빠집니까? 이게 제가 뭘 여쭤보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전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도 궁금한데, 여러분은 이게 지금 보수 정권에서 부동산을 다루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정권의 부동산 승계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규제가 안 풀렸다고 여러 번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3기 신도시가 왜 또 소환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주택 시장의 수요를 살려야 됩니다. 시장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욕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분들에게 비난을 듣기 싫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전 정권과 지금 정권의 차이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히 여쭤볼게요. 지금
지난 정권 부동산 정책이랑 지금이랑 크게 안 달라.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별로 안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안 풀어주는 거 봤을 땐 가능성이 없다. 지금 국토부 장관님 말대로 시장 완전히 잡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순진함이에요. 지난 정권이랑 똑같이 해서 집값을 잡아요, 여러분. 지금 지난 정권이랑 진짜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 정권이 집값을 잡았냐고요. 공급을 제때 했어요. 공급이 제대로 될까요? 이거 여러분 조만간 건설사 더 무너집니다. 위로 올라갈 거예요. 건설사 무너지죠? 그러면 증권사랑 저축은행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면 그땐 이제 공급 안 돼요. 그때부터는 미분양 해소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살아난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표 관리를 다시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는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본심으로 시장을 정상화시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순간 환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대로 가도 별 불만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나가서 현장을 누리면서 제가 이거저거 많이 살펴보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 1번은요. 1번은 집이 필수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더 좋은 집을 원해요. 집이 필수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이 완전 정치화된 거거든요.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생기는 비교 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정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결국 역사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반복될까요? 원래 부동산은 이게 약간 적절히 오르다가 적절히 내려가고 이걸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은 폭등하고 폭락합니다. 그런데 지금 폭락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대로 가면 제가 봤을 땐 폭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지금 이렇게 해놓고 빌라 시장은 임의적으로 죽여놨어요. 지금 임대인분들이랑 시공사가 못 버텨요. 시행사도 못 버티는 데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대로 두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빨리 바로 잡았으면 좋겠지만 사회적으로 이 얘기를 못하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다 망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임대인도 망하게 하고 시공사, 시행사 다 망하게 하고 공공이 가져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정부가 이미 몇 번 있어요. 예전에 노무현 정권도 그렇게 했고 문재인 정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역사에 남는 폭등을 가져왔죠. 그때 웃었던 건 정부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번엔 다르지 않다죠.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는 분명히 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어디에도 시장 정상화, 전세 시장의 공급, 신규 공급의 확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전부 다 발표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거 왜 반복이 안 돼요? 지금 공급 대책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건데 지금 나중에 25년, 26년에 한국에서 공급이 가장 부족한 곳이 어디라 생각하세요? 압도적으로 부족한 곳이 있어요. 그냥 공급이 26년도가 되면 거의 전멸인 곳이 있어요. 역사에 남을 겁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을 거예요. 공급이 가장 부족했던 해라고. 서울이에요. 그런데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야, 서울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를 왜 경기도에 보내냐고 했잖아요. 그거 벌써 다 까먹었죠. 이거 늘리면 뭐 할 건데요? 공공에서 지으면 어디에 지을 건데요? 공공에서 압구정에 땅 뺏어가지고 아파트 지을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것도 국가적 낭비라면서요. 이거 전 도대체 이거 아이디어가 누구한테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전 정말 의아해요. 이게 정치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어쨌건 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체성이 도대체 어디예요? 전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어른공정 네 말대로 보수 정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진보 정권이 맞아. 이대로 가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또 잡는다. 또 국가가 통제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국토부 장관 말이 안 통하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국토부 장관 말이 통합니다. 뭐랑 똑같냐? 주변을 둘러보세요.
주식시장 올라갈 때는 차트 강의가 먹혀요. 다 맞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뭐 이거 이평선 뭐 골드크로스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하락장 와봐요. 개뿔 하나도 안 맞지. 똑같은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말이 다 통하는 거고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 가면 제가 봤을 때 선을 넘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 들으려고 현장에 나가서 막 시장을 점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도대체 그리고 이거 다시 여쭤보지만 이걸 뭘 앞당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렁설렁 했나 봐요. 뭘 앞당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국민들만 바보가 되는 이 도돌이표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는지 이게 결국엔 부동산에 끼어 있는 그 감정들과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참 답답한 것 같아서 영상을 한 편 만들어 봤고 혹시 여러분 댓글에 아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뭐 보수 진보 얘기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반성을 하거나 좀 생각을 고쳐먹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보수 정권은 자유경제. 니네끼리 박 터지게 싸워. 니네가 싸우다가 망하면 어쩔 수 없고 니네 중에 싸우다가 이제 지치면 가격을 내려. 공급이 부족하면 좀 풀어줄 테니까 공급을 더해. 집이 필요한 사람은 사. 전세 들어가. 월세 들어가. 이게 마음대로 좀 돼야 되거든요. 미국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되게 혼란스럽네요 여러분. 그거 좀 사실 오늘은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뭐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무실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